여성 노동자에게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멀리서 이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. 네, 피해자를 옹호하는 여성 단체들이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또 여성가족부는 오늘부터 서울시청에 대한 이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김태일 기자, 서울시 자체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이 무의로 끝나면서 이제는 국가인권회 내지는 이제 경찰, 검찰로 손이 완전히 넘어갔어요. 그렇습니다. 조금 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피해자 지원 여성 단체들이 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직권조사 요청서를 발동서를 제출을 했죠. 이 피해자가 이제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직권조사를 하는 게 일단 조사 보기가 좀 넓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진정서보다는 이렇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을 한 거고요.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, 경찰은 경찰대로 이 박전희 시장 관련한 그리고 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조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느 한쪽,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됐든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어느 한쪽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선 그 결과를 지켜봐서 뭐 부족하다 싶으면 제2, 제3의 또 강제력을 띠고 있는 수사기관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저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한 곳에서 일단 결론이 도출이 되면 그 결론을 보고 나서 또 다른 곳에 뭐 진정서를 내든지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저는 자칫하면 피해 여성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조사하는 과정 중에 뭐 피해 여성을 소환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근데 피해 여성이 과연 이 성추행 관련된 일을 이런저런 곳에서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 마음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도 지금 뭐 이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여성단체 측이나 김재련 변호사는 보다 더 조금 빠른 이 결론 도출을 위해서 여러 곳에 이제 진정도 내고 좀 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피해자를 일단 먼저 생각해야죠. 유호정 기자, 앞서 발제에서요, 이 비서들의 업무 인수인계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나요? 네, 일단은 이게 전현직 그러니까 비서관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결국에 방조나 의혹은 없었다. 이런 피해자가 직접 쓴 이 문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문건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직접 쓴 건데 오히려 박 전 시장을 좀 높게 평가하거나 뭐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문건을 어떻게 보면 증거로 제출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 이 자체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압박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해자가 이래도 돼 피해자 다움을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김재련 변호사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뭐 통상적으로 보면 비서들이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전내줄 수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 피해 여성이 박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드러난다.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. 네,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 호소한 것과 이 인수인계를 쓴 것과는 완전히 별개잖아요. 인수인계 여기를 안 썼다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알린 건 아니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와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첫 입장이 나왔는데 뭐 본인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그냥 토로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쏟아지는 취재 요구와 말 같지 않은 음에 세상은 여전히 지옥임을 실감했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이 이제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니까 본인에게 그만 닥달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지현 검사는 미투를 촉발한 장본인이죠.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됐어요.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됐고 또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서지현 검사에게 이 피해자 관련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죠. 그게 바로 양성평등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?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. 그렇습니다.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 서지현 검사 같은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들은 반드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.
그런데 오늘 이 서지영 검사가 SNS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평소에는 여성 인권에 하나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누구 편인지 빨리 입을 열어라라고 강요한다.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이 정치적으로,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영 간에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어떤 사안에든 예.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죠. 너는 누구 편이냐, 어느 편이냐.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 백선엽 전 장군이 돌아가신 예. 후에 정치인들에게 또는 뭐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왜 거기 조문을 안 갔느냐, 당신은 왜 갔느냐,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상가에도 왜 조문을 갔느냐, 안 갔느냐. 예. 그 불똥이 나중에 대통령한테까지 튀었죠. 대통령이 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. 제가 그 다뤘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반응이다. 예. 그 말이 전 참 촌철살인의 표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서지영 검사 물론 상징성 있는 인물 맞죠. 예. 맞는데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지영 검사가 양성평등 담당관이 아니어도 특별자문관이 아니어도 왜 입장 표명을 안 하겠습니까? 그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잘못한 사람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예. 있는 사안은 다만 너는 왜 정치적으로 이쪽 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. 이런 2차 뭐라고 그럴까 말꼬리 잡기. 예.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뭐 가장 위로 가면 대통령한테까지도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양쪽으로만 몰고 가는 예.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수법이다. 예. 제가 수법이라는 표현을 쓰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제가 이미 그런 얘기 했습니다. 조선 후기에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라는 가혹한 사상 검증 아니면 뭐 그런 거 한 적이 예. 있거든요.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당 소속의 정치인, 광역단체장이 저지른 범죄 또는 성추행 의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.